네. 발에서 레더에 발 걸고 아크에 기대 복부 운동할 때 왜 복부보다 허벅지에 힘이 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질문 자체에 잘못된 게 있어요. 레더에 여기서 발을 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없으셔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막 질문하신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트리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면 레더에 발을 거는 건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먼저 제가 여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앉아서 보통 동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나요?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복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움직임은 고관절의 신전이에요. 그렇겠죠?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야지 이 동작에 처음 스타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브릿지 자세 있죠? 브릿지 자세에서도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물론 복부의 힘을 당기고 고관절의 신전을 일으키죠. 하지만 액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에서 발을 걸고 뒤로 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고관절의 신전의 패턴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거 필라테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논란을 조금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피라테스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과학적인 해부학적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라테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해부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전근 패턴이란 게 있어요. 고관절을 신전할 때 어떤 움직임이 어떤 근육이 나오느냐. 이렇게 신전근 패턴에서는 우리가 대둔근, 그리고 대퇴사두근, 그리고 뒤에 가자미근, 얘네들이 고관절을 딱딱딱 신전하는 패턴을 일으키게 되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절의 신전을 일으키는 애들이 대둔근이잖아요. 대둔근, 그리고 앞벅지, 제가 그냥 앞벅지라고 할게요. 앞벅지, 그리고 종아리 뒤쪽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동작에서 제일 처음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대둔근부터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발등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등을 걸게 되면 당연히 대둔근에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앞벅지에 수축하는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매달리는 힘을 써서 결국 앞벅지,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이센트릭의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동작에서 발등 걸었는데 언제 발등을 거느냐? 뒤로 완전히 내려갈 때 발등을 거는 거예요. 트리 자세에서 복근이 동작을 할 때 발등을 거는 게 아니고 전부 다시 한번 화면을 틀게요. 자, 여기까지는 발등을 안 걸어요. 뭔가 발등 건 거 같죠? 그치만 발등 건 게 아니고 뒤꿈치를 지금 밀고 있어야 돼요. 레더를. 뒤꿈치를 밀면서 지금 내려가서 고관절을 신전해야 돼요. 발등을 건 건 지금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고관절이 완전히 신전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갈 때 발등을 거는 거지 복근을 여기 발등을 걸고 효율적으로 복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타트할 때 레더를 거는 게 아니고요. 레더를 이렇게 밀어야 돼요. 발로 밀어서 대둔근이 어디 붙어 있어요? 대둔근이 골반이랑 허벅지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둔근이 허벅지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수축을 하면 허벅지뼈를 뒤로 이렇게 끌고 고관절을 신전시키겠죠. 얘가 대퇴골두라고 했을 때. 그런데 대퇴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아까처럼 대퇴골이 고정되어 있다면 골반을 끌어내리는 힘을 써야겠죠. 골반을 끌어내리는 힘. 그러면 기시정지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랬을 때 발바닥이 아까처럼 레더를 밀면서 그래서 대둔근이 수축을 해서 골반을 뒤로 잡아 당겨주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처럼 엉덩이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게 발바닥이 레더를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고관절의 신전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복근이라는 건요. 우리가 클로즈 체인, 오픈 체인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돌리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오픈 체인이지만 여기에서 돌아가면 클로즈 체인이죠.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클로즈 체인과 오픈 체인에 우리 몸에는 움직임이 있는데 복근은 그게 없어요. 왜냐? 위로는 흉추에 갇혀 있고요. 밑으로는 골반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복근은 오픈 체인의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실 때는 상복 분야, 하복 분야에 따라서 아래쪽 고관절에서의 조절, 그리고 위쪽으로는 흉추에서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동작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허벅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발등을 당겨서 거는 힘으로 다리 힘을 써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고관절을 신전했는데 신전근 패턴을 제대로 안 쓰죠. 발등을 걸었다는 자체가 이미 앞쪽 신전근 패턴에 누가 써줘야 돼요? 뒤쪽 종아리 근육이 써줘야 되는데 발등을 걸었다는 건 이미 앞쪽 종아리 근육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등을 거시는 분들은 아마 발등을 제대로 걸면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발등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아마 그렇게 효율적으로도 발등을 안 거실 거예요. 발 앞쪽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버티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했지만 신전근 패턴을 쓰지도 않은 게 되고요. 복근의 힘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허벅지의 힘만 계속 들어간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운동에서 내가 복부의 운동을 한다면 발바닥 미는 것부터 인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브릿지 하실 때도 발바닥 미는 것부터 대둔근에 힘을 써서 고관절 신전하는 것부터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복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관절의 신전과 그리고 하복부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지 하복근 운동이 잘 되시는 거고요. 재미있게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일맥이 상통해요. 고관절이 그럼 접혀 있다. 접혀 있을 때는 상복부 운동이 포커스가 되시는 거죠. 그럼 상복부 운동을 할 때는 뭐가 포커스가 돼야 되느냐? 흉추의 조절이 잘 이루어져야지 상복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복부 운동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복부를 개입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또 마찰이 생기느냐? 상복부와 하복부를 복근들이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복직근이라는 놈이 상복부와 하복부를 전부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복직근 우세라는 말이 있어요. 복직근은 복사근,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사이에 끼어 있는 애인데 그 중에 복직근이 우세하게 되면 복사근의 힘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이 되지만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그러면 해결을 말씀드리자면 발등을 걸어서 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레더를 이렇게 발바닥으로 밀어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내 골반을 뒤로 당기는 느낌을 느끼고 그 다음 고관절 신전이 일어나는 걸 느껴야 돼요. 지금까지 발 걸지 않은 거예요. 걸지 않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고관절이 굴곡 구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관절을 못 펴요. 고관절을 못 피니까 어떻게 넘어가느냐?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발등을 걸면서 고관절을 완전히 신전시키지 않고 뒤로 똑같이 내려가서 복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 발바닥 미는 힘을 모르겠다 하시면 자, 요게 발등 걸고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시는 거는 발등을 걸고 뒤로 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애초에 근육을 쓰는 1, 2, 3 발동시키는 단계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허벅지로 버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부에 힘은 안 들어가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내가 효율적인 근육의 움직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센트릭을 시키고 파워 있게 컨센트릭을 시켜야 되는데 수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 매달리는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복직근이 저런 식으로 쑥 가운데로 볼록 올라오시게 되는 거고요. 안 가려고 버티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아예 안 써지느냐? 써지긴 써지죠.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가시게 되면 일단 보시면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푸시바를 걸렸네요. 목 근육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게 딱 보이시죠? 목 근육도 부담이 가고 몸은 버티는 힘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복부를 힘을 우리가 복행근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배꼽을 당기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복압을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복근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고관절이 굴곡 구축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전방경사가 아니고 고관절을 못 놔주는 거예요. 골반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팬티라인 앞쪽이 완벽하게 펴지지가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고관절 굴곡이 됐다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나 어떨 때 팬티라인 앞쪽에 V자 주름이 자꾸 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고관절 굴곡 구축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연습을 하시느냐. 이렇게 발바닥을 아예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발바닥을 아예 올려버리셔서 밀어서 고관절 신전하는 힘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고 배를 밀지 않죠. 배를 빵빵하게 튀어나오지 않죠. 배꼽을 당기는 복행근에 힘을 쓰면서 먼저 고관절 신전하고 그 다음 복부 힘, 아랫배 하복부 힘을 쓰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상복부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다시 또 과도하게 뒤로 가지 않으려는 힘을 막 쓰려고 하세요. 상복부 힘을 끌어와서 버티는 힘. 그러니까 저 운동에서는 확실하게 하복부 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 하복부보다 먼저 일어나는 움직임이 고관절을 저렇게 대둔근과 허벅지 앞쪽, 종아리 뒤쪽이 신전을 시켜서 쓰는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복부 힘을 써서 당기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트리로 넘어가신다면 그 다음에 발등을 걸지만 발등을 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뒤꿈치를 계속 밀기 때문에 발목이 90도 돼서 발등이 걸리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가 레더에 걸려져서 매달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는 레더를 밀면서 그 지면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운동을 할 때 그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로 트리를 갈 때 훨씬 안정적으로 가시게 돼요. 오히려 발등을 걸면 더 덜 불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레더를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뒤꿈치가 레더를 밀기 때문에 고관절이 밀기 때문에 완전히 신전되기 때문에 뒤로 가면요. 뒤로 갈 때 내가 복부가 이센트릭 되는 힘을 쫙 느끼시면서 그리고 뒤로 손을 탁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걸리는 힘도 사실상 이거로 너무 버틴다는 느낌은 많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느냐. 정말 트리 자세 자체가 앞쪽 이센트릭을 완전히 시키는 자세잖아요. 고관절부터 복 건막. 그러니까 복부의 건막 꼭 근육만이 아니고 건막은 굉장히 팽팽해요. 가죽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앞쪽에 장기가 있으니까요. 장기를 막는 뼈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죽방패를 우리가 딱 달고 다니는 건데 그 가죽방패가 당연히 팽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고 그거를 그 가죽방패를 막 찢어보세요. 안 찢어지는 걸 막 늘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늘어나려는 힘을 반대하는 힘을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안 나고 스트레치를 하건 이센트릭을 하건 뭔가 아름답지 않고 버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가지 마세요. 몸은 내가 꼭 우리는 너무 많은 곳을 막 가려고 저도 가동 잘 안 나와요. 가동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내 몸을 알고 바르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으실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근 운동을 하실 때 발바닥 밀면서 대둔근이 자 조금 일어나 볼게요.
요렇게 붙어 있으면 고관절을 이렇게만 신전시키는 게 아니고 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대둔근이 골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을 느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여기서 엉덩이를 이렇게 쪼아버리면 뭐가 잘못됐느냐? 얘가 늘어나죠. 얘도 대퇴사두근도 컨센트립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쪼으면서 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얘도 수축하고 얘도 수축하고 얘도 수축해야 돼요. 그게 신전근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스쿼트 하실 때 마지막에 이거 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쪼으면서 밀어내는 게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엉덩이를 힘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신전근 패턴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신전근 패턴이 올바르게 써질 때 대둔근도 효과적으로 운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저런 동작 아니면 스쿼트 같이 내가 고관절을 딱 신전할 때는요. 발바닥이 미는 힘을 안 쓰면 절대 안 돼요. 발바닥이 미는 힘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고관절 신전 언제 해요? 땅에 서 있을 때 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발바닥이 땅을 얼마나 잘 밀고 제자리 위치에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엉덩이를 쪼고, 그쵸? 골반을 들어 올리는 것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뭐냐면 발바닥이 땅을 잘 밀고 있을 때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잡아주고 앞쪽에 허벅지 근육이 잡아주고 뒤쪽에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을 효과적으로 신전시켜서 삼박자가 따라락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근육뿐만이 아니고.